전체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느낌? BTS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투어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봤더니 요렇게 좀 리스트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따끈따끈한 그 소식이죠. iOS 26.4 베타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개인화된 시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이번 베타는 이제 용량을 보면은 8기가가 조금 넘고요. 뭐 베타 치고는 좀 이제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정 안에도 작은 변화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빌드 번호가 바로 안 보이고 누르면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변화도 있다는 거. 자, 이번 업데이트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애플 뮤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변한 게 애플 뮤직인데, 보관함에서 플레이리스트로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사진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곡 리스트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커버 화면이 뭔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다 보니까 그 어떤 앨범의 느낌을 한 번에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그 색깔을 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생 버튼도 가운데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 커버가 다 적용이 되니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어떤 앨범의 느낌 같은 걸 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정된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해당 아티스트의 이제 콘서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TS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투어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봤더니 요렇게 좀 리스트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 아무튼 이 예정된 콘서트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도시, 날짜,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티켓 구입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티켓마스터 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티켓마스터 앱이 뭐냐면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같은 게 이제 쫙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예정된 콘서트가 현재는 북미 지역만 나오다 보니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생겼다는 거, 요거는 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번에는 팟캐스트인데요. 이 팟캐스트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잘 이용하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채널 같은 거 볼 때 이런 팟캐스트 몇 개 구독해놓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팟캐스트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 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영상이 같이 있는 팟캐스트를 볼 때는 이제 음성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상이 포함된 팟캐스트는 바로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제 나는 화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러시면은 화면을 끄고 이제 소리만 들을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마다 지원 여부는 이제 좀 다른 것 같고요. 국내 팟캐스트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것도 이제 하루빨리 좀 지원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소소하게 여러 부분에서 좀 바뀌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음악 위젯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앰비언트 음악 위젯이라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새롭게 나왔어요. 수면, 휴식, 생산성, 웰빙,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눌러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요걸 좀 잘 활용했는데요. 이제 수면을 하려고 할 때 좀 조용한 음악 같은 걸 들으면은 수면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있고요. 또 별도의 애플뮤직 구독 없이도 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에서는 좀 혜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경화면 설정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든 이제 배경화면 스타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받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경화면들이 이제 바로 깔리게 되고요. 이걸 다 받아두고 기존처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거 절대로 안 쓸 거야, 이런 게 있다면은 오른쪽에 체크 표시 누른 다음에 제거를 눌러주면은 이제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처럼 전체가 다 있는 것도 뭐 물론 좋겠지만은, 이제 내가 좀 필요한 것만 딱 모아놓는 게 뭔가 좀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요번 버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앱스토어인데요. 앱스토어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하단에 검색 위치가 좀 바뀌었고요. 프로필 화면도 들어가 보면은 기존보다는 뭔가 좀 더 정돈이 된 이런 형태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업데이트 항목이 상단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이폰 오래 사용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앱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찾아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프로필 쪽에 가서 업데이트를 전체 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요게 이제 상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RCS 관련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 RCS에서 암호화 관련 옵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요것도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이제 북미 쪽이나 다른 지역은 이제 적용이 된 지역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게 베타 상태라서 뭐 모든 통신사에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난기기 보호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따로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 기능인데 이제부터는 다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다 켜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애플 아이디 뭐 비번 같은 거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 그게 지나고 나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훔친 사람이 여러분들의 비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애플 계정을 이제 비번을 막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 좀 잘 쓰라고 이게 나온 기능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기능이 디폴트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제가 성능이랑 배터리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능 같은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조금 낮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베타 중에서도 베타 1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안한 단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테스트 목적이 아니라면은 아직 업데이트하는 거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업데이트의 원래대로였으면은 주인공이었어야 될 이 개인화된 시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요게 안 들어갔다는 걸 좀 알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베타가 나오기 전에도 26.4에서 이 개인화된 시리가 안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진짜로 안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개인화된 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아이폰의 화면, 이 화면을 그 애플의 새로운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의 메일함에 뭐 쓸데없는 이메일들을 정리해줘,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번에 26.4에서 이 개인화된 시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26.5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저랑 26.4 베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베타 1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버그도 많고 뭐 성능적인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굳이 추천드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요번 업데이트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화된 시리가 포함이 안 된 거는 굉장히 좀 매우 유감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뭐 아무튼 이번에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꽤나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베타가 좀 안정화에 들어가면은 한 번쯤 업데이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제 얼마 안 했으면은 곧 베타 2가 또 나올 텐데요. 그때 또 많은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